예, 대통령실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상황에 따라 살상용 공격 무기까지 지원하게 될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태그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예, 지금 대통령실이 긴급 NSC 상임위 개최를 해서 중대한 안보 위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무기 지원도 고려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네. 말하는 무기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제 살상용 무기까지 언급이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최대한 북한의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내보이는 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현재 가능성 있는 무기 체계로는 우선은 이제 155mm 포탄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5mm 포탄이 거의 규격화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은 155mm 포탄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155mm 포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제 천궁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격 시스템인데요. 지대공 미사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미사일 체계는 다른 적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겁니다. 예, 예. 그걸 이제 요격 미사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이 우리가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천궁원 시스템이 발달돼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능력 있는 전차로 소문이 나 있고 또 K9 자주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주포입니다. 이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무기 체계들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된다면 예. 상당한 우크라이나로서는 긍정적인 전쟁 수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지원 고려한다는 것이 뭐 당장 하겠다는 것이 그건 아니라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렇죠. 단계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 북한의 파병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10,000명 정도 파병돼 있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아마 수백 명에서 1,000명 단위 정도. 그래서 아마 선발대 또는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부분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을 사전 체크하는 그런 단계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북한처럼 군대를 파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모니터링단이 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지금 한국이 북한과 전쟁을 경험한 것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북한의 전투 수행 과정이랄지 전반적인 것들을 분석하는 군사 요원들이 한편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탈영병이나 또는 이제 그 전투 과정에서 부상병들이 이제 체포되거나 이랬을 때 신문을 할 수 있는 이제 정보 요원들이 네. 현재로서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전투 또는 전술적인 교리랄지 또는 탈영병이랄지 이들을 신문함으로써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아마 모니터링단이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군이 일부 간다면 그것은 소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인력 파견은 일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상당히 예외적인 겁니까? 만약에 그런 전투 과정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파견하는 그런 모니터링단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다고 봐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작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런 모니터링단은 뭐 다른 국가들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고요. 우리 한국 대사 북러 군사 협력 중단에 대한 규탄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발신했습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다른 국가들은 아직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확인을 안 하고 있고
뭐 러시아나 그런 국가들은 아예 뭐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북러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황정국 유엔 대사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세를 바꾸려고 불량 국가인 북한 병력을 동원해서 도박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표현들을 썼다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 회의에서 우리 정부 입장이 국제사회에 계속 발신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지금의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뭐 전달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고요.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핵무기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은 북한이 거의 완벽하게 갖고 있고 예. 실제 핵무기도 생산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전술핵 관련된 부분에서 전술핵 무기는 이제 소형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무기 체계가 얼마만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북한도 아직 실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공식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술핵 무기의 사용과 관련된 러시아의 노하우를 북한이 전수받는달지,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지금 거기 아직 이야기는 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랄지 또는 핵추진 잠수함이랄지 군사 정찰 위성의 중요한 광학 무기, 광학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카메라나 이제 영상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북한이 빠른 속도로 습득하게 되면 예.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균형이 상당 부분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네. 북한이 이렇게 파병 도움을 준 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비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북한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술핵 무기 기술이라든지 뭐 네네. SLBM이라든지 이런 무기 기술 같은 어떤 큰 대가 이런 네. 걸 요구할 가능성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무기 체계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한 두세 가지 이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 보면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 파병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파병 때 우리가 많은 부분 가해적으로 얻은 소득들이 있습니다. 뭐 과외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들을 얻은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 상당한 그 자금을, 그러니까 종잣돈을 그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파병되면서 그 월급들이 전부 달러가 다 한국의 은행으로 와서 우리 군의 가족들은 우리 원화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가 모아져서 우리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북한 군인들도 지금 만약에 파병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들이 받는 월급은 북한의 달러 박스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면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됐을 때, 지금 3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전쟁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종결이 됐을 때 전후 복구 사업이 광범위하게 펼쳐질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러시아도 그렇게 될 것인데,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대규모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만 명 단위 이상의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파견돼서 루브라를 벌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러시아 특수가 또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파병이 북한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 둘이 아니고 몇 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아마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제적, 군사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러시아는 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좀 국제사회적인 이점도 북한 입장에서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편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북러 관계 같은 경우는 아마 파병까지도 연결을 우리가 시켜서 보면 전체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그동안 밀월 관계를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왔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북한 편을 러시아가 들었고 중국도 들었는데, 이런 파병의 이 과정들은 결국 북러 간의 관계의 밀착을
보다 심화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반대하고 또 중국이 반대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엔 안보리가 무력화되고 솜방망이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엔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 유엔 북한 대표부는 이런 파병 관련해서 다 근거 없는 소문이다, 사실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네. 교수님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지금 보면 화면에 영상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북한 군이 이 러시아 군복을 갈아입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신분증도 줬다 그러고요. 신분증도 그렇고 또 이제 모자도 그렇고 군모도 그렇고 예. 군화까지도 러시아 군인들이 쓰는 것으로 다 교체했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파병을 어떤 식으로든 숨기겠다 또는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인민군의 정규군 파병이 아니라 의용군이 간 것이다 이렇게 북한과 러시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전쟁 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의용군 형태로 온 겁니다. 형식은.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북한이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의용군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북한 청년들이 러시아에 자원 입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예. 북한은 계속 아마 파병에 대해서 그것을 잡아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왜 봐야 부인하는 겁니까? 그럼 부인을 해야만 국제사회의 제재랄지 이런 부분들 또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이런 것들을 좀 더 피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제3국이 전쟁에 같이 동참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면 만약에 나토가 우크라이나군과 같이 합동작전을 하는 것도 그것도 러시아로서는 그것을 비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아마 북한과 러시아는 아마 당분간은 예. 정규군의 파병에 대한 것은 겉으로는 그것이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정규군 파병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계속 이렇게 잡아떼고 부인하고는 있지만 북한군이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다라는 증거는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게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 따로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파병 자체는 위반은 아닙니다. 파병은 아니고 불법적인 무기 거래랄지 이 과정들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파병까지 연결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가 굉장히 북한을 힘들게 하는 제재가 계속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예. 그것은 2017년도부터 압박하기 시작했으니까 7년 동안 지금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도 제재가 있었지만 2017년부터 제재가 더 강화가 됐었고 또 지금 제재 결의안을 새로 만들기 어려운 것이 러시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은 이미 미국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가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가하고 있는데 이 제재를 지금 더 이상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아하. 만약에 제재의 최고의 이슈라면 예를 들어서 해상 봉쇄랄지 이런 게 되는데 그 상황이 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은 매우 또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이상의 그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들이 별로 없다. 이게 또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네, 북한 파병에 대한 항의를 했는데 네. 사실 그쪽에서도 이게 뭐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한국의 안보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네.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뭐 러시아 대사는 뭐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죠.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파병 이야기의 파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입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러시아의 입장은 잡아떼기 이렇게 나올 것이고 지금의 어떤 북러 관계의 긴밀한 협력 과정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의 그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은 아예 무시하고 가는 그런 무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북한과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고 네. 북한과 협력하는 건 우리의 주권적인 권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항의를 하고 그래도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뭐 그냥 반발하고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군의 파병이 절실하죠.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줄 러시아도 몰랐고요. 무기 체계도 지금 상당 부분 고갈됐고 또 전선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남쪽 전선 그리고 이제 이 그 흑해 쪽 전선이 지금 가장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강력하게 좀 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 외에 더 위쪽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침범을 해서 들어온 지역들이 있습니다. 북쪽 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러시아군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어내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넓은 긴 전선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북부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일지 몰라도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선 확대가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부대들이 집중해서 남부 지역을 막아내야 되는데 이게 분산되면서 남부 지역이 더 위태로운 상황으로 또 치달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많은 병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파병 또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잡아떼기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은 말씀하신 표현대로 좀 잡아떼고 있고 네.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입장을 확인을 한 맞습니다. 상황인데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은 뭐랄까 다소 이 사실관계 판단을 막 정확하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그렇습니다. 배경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토도 그렇고 예. 미국도 그렇고 지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선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이전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특별한 사안들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파병이 만약에 이루어지는 것을 미국이 확인하는 순간 미국은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 대선 과정에서 지금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그렇죠. 이 상황에서는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좀 모르는 척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겠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미국은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나토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군의 파병이 확인이 된다면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계속 파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북한군이 파병됐다. 그리고 많은 숫자가 파병됐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게 도와달라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젤렌스키는 다음 순간에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우린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토도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은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나토군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진입하게 되면 이것은 전쟁 양상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확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넘어선 국제전 양상을 띠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격전을 치르는 그 지역에 북한 인공기랑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꽂혀 있는 사진이 SNS에 공개가 됐어요. 뭐 이게 진위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습니다. 이런 사진이 공개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제 SNS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 자유아시아 방송도 우리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진에 나오는 지역 자체가 도네츠크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격전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격전지까지 만약에 북한 인민군이 들어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북한 인민군이 러시아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그 지금의 이 북한군의 파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전술적인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입장이나 내용들이 미국도 좀 바뀔 수가 있고 한국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명백하게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엔 차원에서 어떤 특별한 제재를 가할 게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굉장히 무기력하게도 느껴지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역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제 파병에 대해서 외부 세계 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예. 정부가 이제 이번에 NSC 회의를 해서 오늘 해서 살상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그것은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도 간접적인 약간 참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깊숙이 이제 몸을 들이미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발을 디딛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또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우선 이제 외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제 한미 동맹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매우 근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랄지 국제사회와의 외교력을 우리가 많이 확장을 시켜서 북한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파병의 이 대량 파병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억제시키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한반도의 위기랄지 이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고 해소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이제 많은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